파생시장 변동성을 체크해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장중에 시장이 대부분 빠질 때 2차전지 특정 종목만 오전 중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한 2%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좀 줄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장에 의미가 있는 건가? 2차전지주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31일을 준비하는 배팅이 들어간 것 같아요. 31일이요? 예. 여러분들 31일 날 선물 옵션 규정이 좀 바뀝니다. 이제 위클리 옵션이 목요일로만 결제되던 게 네. 월요일 상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9시에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분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네. 이 15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장 영향력을 좌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빼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급등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미친 주가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수익증이 됐다는 얘기는 파생시장에서 그쪽을 롱숏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있지 않았던 변화인가요, 대표님? 예. 일단 장기적으로 들고 있던 제가 농담삼아 싱가폴파라고 하우스에서 표현하는데 거기서 왕창 때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증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이 이제 롱숏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이용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했으니까 네. 제가 이거를 서든 크래시나 서든 데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 올라가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하종가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나방 같이 막 따라가다가 갔다 해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갔어요. 네. 30,000원짜리 하종가만 보세요. 한 번에 상승폭의 반을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돌랐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급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카카오나 네이버 10만 원대 이상 걸리신 분이 다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40만 원 급락시켰거든요. 네. 그러다가 살짝 꼬태에서는 약간 돌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단에서 100만 원 단까지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50%는 한 방에 두들겨 맞았다는 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지지해야 중요하겠죠. 그 반드시 100만 원 선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데드라인 선으로 잡아 보시고요. 100만 원을 깨면 이건 카카오 같이 돼버립니다.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 붕괴되니까 박살나듯이 네. 그러면 이제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냐면 요게 총 전체 코스닥 코스피를 구분하지 않고 시가 상위 종목도 순서 매긴 박스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전체에서 1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 박스를 거는 거 있죠. 네. 엔솔, SK 여기 포스코홀딩스, LG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요거 합친 시가총액이 15%입니다. 삼성전자 하나하고 거의 비등하죠. 400조가 둘 다 400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삼성전자 땡길 때 요 8개 죽여버리는지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시소. 오늘 이 시소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7월 31일 준비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농담 삼아 이제 이 하우스에서도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농담 삼아 무당파 이렇게 중국 무협서적 같이 정파 기존 증권사 이 자산운용사를 정파라고 표현한다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주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ETF나 운용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정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쪽은 한미반도체, SNS텍, 차량용 반도체, 이 반도체 ETF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고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그래야 ETF도 잘 팔리고 자기네들의 자산 운용도 원활하게 되는 그런 쪽은 에코프라 이쪽은 오히려 공매도 쳤다가 몇 번 하우스가 거기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열전 한다고 제가 돌아오는 복수열전 한다고 그렇게 농담성한 게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사파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정부 정책 따라가는 거예요. 네. 방산, 원전 이러한
그 다음에 또 조선, 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운용해서 펀드를 만들어가고 하는 에너지를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군집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또 하나 있고요. 요 세 개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동안에는 오늘 전까지는, 아침까지는 배터리파가 그냥 단연,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스위칭이 들어간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세요. 오늘 데이터입니다. 오늘 종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68,000원을 찍고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 같아요. 자, 그동안 삼성전자는 73,000원만 가면 매수였고, 네. 69,000원만 가면 돌렸는데, 7만전자 깨면 오늘 아침엔 그거를 깼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에는, 아유, 저 징글징글한 IT 팔아갖고 2차전지, 오늘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분들이 오늘 완전히 쥐약발광 같이 반대로 엮여버린 겁니다. 참다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이분들은 좀 타격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제가 이런 파동을 서든 크래쉬라든지 서든 데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올라오다가 제가 요 십자가 표시한 게 7월 초입니다. 네. 이때부터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80만 원을 치고 나가서 150만 원까지 갔다가 이거를 오늘 고가 저가 사실 변동을 줬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장대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 이거 뒤풀이 파동 나옵니다.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100만 원을 딱 21선 아닙니까? 네. 이거를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격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선을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지도주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7월 31일 신규로 이제 파생시장 제도가 바뀌었을 때 네. 그거를 롱숏에서 대차 매매로 이용하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바닥에서 좀 일반 투자자는 모를 겁니다. 정보도 모를 거고. 그런데 의미 있는 에너지의 숏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 그게 또 반대로 삼성을 땡겼다는 게, 그러면 저는 이제 선물 쪽에서는 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는. 선물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삼성전자 가면 선물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삼성전자 혼자 가고 8개 하면 이게 균형을 맞추지 아까. 그럼 밑에 단이 자동차가 따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자동차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 에너지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보세요. 네. 최근에 에코프로 VM보다 상징적인 게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단기간에 더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올랐죠. 그냥 거의 예. 더블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윗골이 달리면서 공격.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또 선을 하나 걸어드릴게요. 60만 원이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대표님, 그래프를 보면 뭐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 특별히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거래량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곧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대금을 보면 외국인은 주구장창 때립니다. 누가 사죠?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죠. 예. 개인들 오늘 엮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이 집단화돼서 뭔가 응집력을 더 보여주면 기관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산이 돼 보세요. 그게 제가 60만 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60만 원 지지하면 기다릴 수 있어 돼. 그런데 60만 원 장대 음봉에서 5자까지 보게 하면 위에서 걸린 에너지 때문에 순식간에 손절,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합해서 공격형, 그러니까 쇼대다가 상품화 시켜버리면 네. 이게 또 용 빼는 재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차 전지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몇천 개. 네. 그러면 거기서 걷어가는, 그러니까 툼에 나온 거를 싹 걷어가는 또 스마트 투자자들이 우량주에서 급락하는 거 실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서든데스 나올 때 꼭 주도주가 바뀝니다.
2021년도 11월 달을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카카오 같은 거를 15만 원, 17만 원에 걸리신 분들이 꼭 이런 때 걸린 거예요. 2만 원부터 올라갈 때는 안 사다가 10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10만 원을 뚫은 게 그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슈요? 예.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대표님. 블랙록이 5%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뻥 터진 거예요. 야, 외국인들 블랙록이 몰래 샀구나. 네. 거기서 50%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부터 하지 마세요. 이 블랙록이 왜 했냐. 이제 대참하면서 죽이는 게임 할 거다. 그때 댓글 달릴 때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다음부터 3분의 2 토막 만들잖아요. 이게 파생시장의 그 롱숏 전략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그룹 상징적으로 이번에 포스코그룹이 최고였거든요. 우리가 포스코그룹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니 포스코 뭐 DX니 DX.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다 엑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파생시장으로 보면 주도주 재편의 변곡일이라고 제가 딱 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이 시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연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일반 투자자들이 막아낼 건가? 전 못 막아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반대쪽 그걸 반도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내일 현대차하고 딱 두 가지를 딱 보시죠. 거기서 롱이 나오나.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차가 롱 나오면 삼성전자, 현대차 사지 마십시오. 거기에 중소형주 부품 따는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갈 때 거의 3배, 5배 또 자동차 요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징적으로 이 급등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3번 바뀌었다가 이 마지막에 다 흥분합니다. 카카오 같은 거는 10만 원 넘어서 17만 원 갈 때,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00만 원 넘어서 150만 원 갈 때, 이럴 때 다 흥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서든 크래쉬를 당할 때는 이거 못 막아냅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 나옵니다. 연속은 아니겠죠, 대표님? 그건 모르죠. 모르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31일 그 파생 때, 그 에너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종합상사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한번 보실래요? 오늘도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종합상사 주들도. 제가 아침에 네. 그 복사한 게 포스코 인터넷의 상한가 LX 인터내셔널 4만 5천 요때 복사해 놓은 거예요. 오전 중에요. 예, 오전 중에. 제가 LX 인터내셔널은 4만 원대에서 다 팔아라. 이제 따라가지 말고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내려라. 이런 전략을 세웠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아침에 와. 딱 이게 미친 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 122격이 3만 원입니다. 이게 9만 원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이거는 5만 원과 6만 원 사이 공격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9만 원짜리 하한가 치고 되돌려 주지 못하 또 한 번 두들겨 맞으면 이 상승폭의 반을 꺾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근데 오늘 종가로는 저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도 얜 버텼어요. 얜 버텼습니다. 그런데 LX 인터내셔널도 꼬리 달렸어요. 네. 이게 아까 이제 2차 전자 종합상사 축입니다. 이게 내일 당장 밑에서 되돌림 없으면요. 그리고 반대편 에너지를 같이 보십시오.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예. 이렇게 롱숏을 시소가 어떻게 나나. 그러니까 금리 결정되고 나서 매크로가 이제 내일이면 결정 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25p 하겠죠. 뭐 저는 그쪽은 생각 끕니다. 뭐 파워 의장은 요번에 이게 영향을 받으려면 네. 금리 중단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단 선언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저는 금리 변수는 머릿속에 지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너지가 롱숏이 바뀌었죠. 이게 다시 반도체가 꺾여 내려오고 한미 반도체 꺾여 내려오면서 이게 2차 전지의 대반등이 예를 들어서 고가 저가의 반이라도 그 에코프로로 보면 150만 원, 110만 원, 그럼 130만 원 이거 빨리 회복해 줘야 돼요.
그게 거기서 또 윗골이 달리면서 몸통으로 두 번째 공격 나오면 이건 본격적인 공격 나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기서부터 땡겨버리면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펀드가 가동하냐면 2차 전지 펀드를 쑥 걸어버리고 반도체 SOL을 롱으로 걸어버리는 그러한 그 ETF 스위칭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항상 급등주는 어느 날 갑자기 고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급락을 하고 바로 대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주도했던 종목들이 1년 정도 하락을 하나요? 한번 맥이 끊기면요. 네. 통상 저는 1년 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메타버스 그때 갖고 할 때 1년 동안 쳐다보지. 그 사이에 어떤 얘기 나와도 1년 동안 쳐다보지.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꺾이면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로 꺾입니다. 머릿속으로 예측 가능한 걸로 꺾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변수가 나올 수 계속 있다는 나오는 거예요? 거죠. 예. 까까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까오를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층이 어딘 층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에 15만 원대 절대 옆에 가면 제가 5자 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3분의 1 토막된다니까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5만 원도 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단언컨대 왜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때 까까오의 대주주가 팔 거고 내부적인 이거 갖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네. 헤지펀드에서 롱에서 숏으로 바꿨다라는 징후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얘네들은 추세적으로 합니다. 추세적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내부적인 악재, 대주주 간의 갈등,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패밀리 파와 가심파들의 충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흐름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SOL 반도체 소부장 ETF입니다.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로 주도주 싸움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가 갖고 가면 2차 전지가 팔아서 이쪽을 흡수시키려고 하는 에너지고요. 반대로 요것부터 먼저 보시죠. 요거 그래프. 요게 꺾였다가 다시 오른 거는 이쪽에 한미반도체가 대표 종목이거든요. 이 소부장 FN ETF에는요. 이 부회장이 샀다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랬나요? 4만 원 초까지 한미반도체가 조종했다가 요 날입니다. 네. 이렇게 4만 원 초까지 조종했다가 5만 원 치고 나가는 날. 그때 부회장 그 신고해서 매수한 거거든요. 결론 어때요?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죽잖아요. 그게 2차 전지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트폴리오 한번 보세요. 1등이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요거 순에 그 전번에 갖고 온 게 한미반도체, HP, SP, 리노공업 이게 1등, 2등 요렇게였는데 오늘 종가로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런데 순서가 주가 때문에 바뀐 거지 네. 수량을 보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4만 원과 5만 원에서 지그재그 파도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한미반도체는 저는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 ETF 요때 운영하는 스킬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밑에 거 사셔야 돼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요. 예.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올 걸 사셔야 돼요. 요 위에서는 오히려 빌려다가 보이지 않게 때려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 ETF를 때리든지 개별 종목 때리든지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옛날에 까까오 게임즈를 까까오를 1등에 붙여놓고 까까오 게임즈가 4, 5등이었는데 한 2주 만에 1등 만들면서 더블을 만들었어요. 까까오는 죽여버리고. 네. 그런 스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주나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래서 망가지거나 떨어진 거 보셔야 돼요. 네.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미 꺾여 내려와서 고점에서 한 30% 이상 빠진 것들을 오히려 저는 보라고 그럽니다. 1등 보지 마시고 1등은 오히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보시죠. 요게 2차 전지 소부장 ETF입니다. 네. 요 7월 달 요게 ETF로는 7월 정확하게는 7월 8일입니다.
이때부터 치고 나간 거예요. 네. 인덱스 ETF로 거의 40%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짱돌 맞았거든요. 여기에 구성성분 보시면 여러분들 1등, 2등, 3등, 4등 보세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푸첸. 이거 오늘 다 싸그리 숏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롱으로 바꿔야죠. 근데 이게 계속 숏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도주의 재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XY축 놓고 여기에 아까 소부장 ETF랑 그 다음에 2차전 ETF를 놓고 선을 그어서 대차 거래되나 봐요. 대체제 같이 이쪽 올라가는데 이쪽은 줄어들면 이거는 바뀌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매매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코덱스 인버스 곱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10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2,550원, 2,600 때린 거, 네. 2,450원 깰 때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삼성에다 돌리니까. 아, 삼성에다 돌리면 지수 자체는 안 않는군요. 빠진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변화가 형성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불치평 관련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네. 그래서 뭐가 바뀌는 데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바뀌는 게. 저는 이 증권 당국에서 알면서 그러는지 왜 지금 위클리 옵션 제가 목요일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만기되는 거 월요일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나 시가상위 종목들 제가 심지어는 하지 말라. 삼성전자 500원 예측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500원 변동성에 1억 투자하는 것보다 300만 원 투자하면 어떤 때는 뭐 500%, 1000%, 그다음에 제가 최고 많이 경험한 게 거의 5천에서 10,000% 이 짓을 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품을 또 만듭니다. 어떤 건가요? 월요일 만기에 위클리 옵션. 안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매일마다 변동성, 이제 파생의 꼬리 변동성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상위 종목들 쇼스 걸리는 거를 심장 이유 없이 급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갖다 해서 하방 위클리 옵션 푸대 수익을 300%, 500%, 1000% 먹으려고 네. 현대차, 삼성전자를 3%, 5%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기 한 구조면 괜찮은데 두 개 상품이 돌아가요. 쌍절곤이 돌아간다는 얘기. 네.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목요일 날 만기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근데 새로운 상품이 월요일 날 만기에서 또 월요일 날로 끝나는 이게 같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녹색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는 이날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목요일 상품이 만기된 하루 전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목요일 날 끝나고 새롭게 시작해서 시간이 굉장히 토요일에서 널널했는데 이제 월요일 만기 상품이 바로 되니까 이게 또 만기 전날이에요. 네. 그러면 시간 가치의 변동성이 D-1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날과 D-1에 하루밖에 생명이 안 남아갖고 불가능하던 걸 가능할 때 외과에서 대박 나오고 튼튼하게 두터웠던 게 갑자기 3%, 5% 죽이면서 휴지돼 버리고 이 작업이 어마무시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주면서 시가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니까 압력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왜 허용해? 그리고 15분 앞당겨요. 네. 그러면 이 15분이 전투를 우리는 9시에 딱 준비하는데 파생 시장에는 15분 미리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이냐면 거기에서 공격이 대형주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 시장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15분 안에 이거를 미국 시장 올랐다? 와, 우리는 오를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떨어뜨려버리면 시가상위 종목 거기에 따라가는. 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의 변동성을 또 경험하실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는 또 2차 전지 사이클이 시가총이 커져서 삼성 하나 이게 비등비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진 거예요. 사용할 간단히 얘기해서 현물과 그 다음에 선물의 합성 전략 갖고도 머리 복잡한데 미결제 갖고 네. ETF 갖고도 또 아까 롱숏을 반도체와 2차 전지 갖고도 롱숏. 이러니까 이 바람의 이 그 중심 이 선이 세 개, 네 개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동남풍인지 모르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만 나오거나 어느 순간에 토네이도 던져버리고 이런 변동성이 끔찍해질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딱 보시면 네. 파생 매매 하시는 분 보면 순식간에 급락시키고 순식간에 급등시킵니다. 이제는 3포인트, 5포인트가 장중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마이너스 1,000원, 1,500원 만들어 놓고 보합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허용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 지수로 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었을까요, 대표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진주식 들어가려면 야간 시장 허용해 준다든지 그 환율 시장에 다른 방법을 쓰면 될 텐데 이 파생 시장 상품을 더 극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파생 에너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답답할 뻔. 그러니까 방어하는 네. 중소형 증권사나 이러한 파생 전문팀들이 있어갖고 뭔가 좀 이쪽에서 롱 거면 이쪽에서 쏘 반대로 뭔가 싸움판을 이렇게 규모 커질 수 있는 집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각 증권사들이 파생팀들이 옛날에는 대형사에 다 있었는데 다 전멸됐어요. 다 아웃됐고 팀으로 운영되는 게 뭐 KR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생팀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전문팀으로 하는 중소형 증권 몇 군데 있고 네. 대형사들은 다 지금 ETF에 다 몰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생 시장이 완전히 점령군에 의한 방어자가 없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방어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네. 어떤 때 매매하다 보면 공격하는데 받아내는 에너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참 이거 문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게 이제 ATM기로 전락될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시가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물산 하지 마세요. 현대모비스 하지 마세요. 파생 매매하다 보면 그 삼성물산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종합상장하는데 이번에 삼성물산 들고 계신 분들은 치가 떨리실 거예요. 다 빌려다가 대차 매매만 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어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걸 공격할 때 레버리지 할 때 100억을 걸어요. 내 돈 10억 넣고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를 담보로 90%를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데다 사용하니까 이게 방향성을 안 준다고요. 지금 그런 게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7월 14일 날이 350 돌파할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73,500원 꽂고 반대로 죽인 날입니다. 21일 날 340 돌파하자마자 바로 또 급등시켰습니다. 요번에 오늘도 347단을 저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죽였거든요. 거기에 공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래서 요번에 또 339나 345면 또 한번 저는 롱에다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돌릴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2차 전지 때문에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이 장에 삼성전자를 7만 전자를 깨서 오늘 68,000원을 만들었습니다. 68,000원. 미국 시장이 빅테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좋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예. 또 재료는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공격했다는 얘기는 이거 파생 공격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7월 10일이 69,000원, 7월 20일 69,000원에서 이 쌍바닥을 오늘 그거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죠. 그러니까 아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68,000원 보내. 그리고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보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치 떨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털고 이쪽 붙을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 없이 급락한 우량이나 개별주가 무지 많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 대금이 60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그 전체 부분에 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쪽이 거래 대금이 없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제 앞으로 또 뭐 그 문제를 더 극단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네. 추세는 계속 매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7만 요게 7월 21일 400만 주 팔았다 좀 샀다가 오늘 때렸어요. 이제 6만 8천 원 받다 이제 7만 전자를 빨리 회복해 갖고 7만 3,500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언제 돌파하나 보시고요. 이 빨간 선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림이 저는 의도적인 에너지의 그 몇천억 에코프로 비하면 판 세력이 이쪽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밑골이 달렸어요. 그러면 7만 원에서 요 7만 2천 원과 3,500원을 얼마의 속도로 가냐. 네. 저는 그게 이번 시장을 결정할 것 같아요. 6만 3천 원 선도 7만 3천 원 선도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 그 매매 때문에요. 그동안은 제가 7만 3천 원에서는 350에서는 저항을 받거든요. 네. 오늘 매매 때문에 이제 350 뚫을래나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한번 앞으로도 그 부분을 체크해봐라 라고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파생시장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파생 모르신 분들은 그냥 눈앞에서 그냥 굉장히 오늘 굉장히 침체된 급락파동 봤다면 뒤에서는 굉장히 큰 변곡 에너지가 나온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새롭게 또 만기 구조가 2개가 시작되고 네. 15분 앞당기고 저는 이게 9월 만기를 오늘부터 준비하는 세력들이 해외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걸 때리고 사람들이 가장 치명하게 심리의 좌절을 느끼는 거를 아침에 죽인 걸 땡겨버리는 그런 변화를 오늘 줘서 오늘 역사적인 파생시장으로는 상징적인 변곡의 날인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네. 네, 한번 한 일주일만 지나도 감 잡힐 겁니다. 다음 주 와서 이 변화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앞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섹터들 가운데 어떤 변함이 있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관점의 변화가?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를 찾는데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갈 때 밑에 단. 네. 저라면 현대차, 기아사는 우리가 팔으라고 했던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충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자동차 부품단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럼 담아도 빠진 될까요? 거예요. 오히려 급락한 거예요. 급락한 거. 그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요거에 한 10% 올릴 때 얘네들이 또 30이든 50이든 더블 나는 게 여기서 생기겠죠. 네. 또 이게 전차 군단이 같이 가나. 이것도 달리 가나. 그러니까 지금 롱숏에서 전차 자동차가 있고요. 네. 반도체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고요. 건설 기계 이쪽이 있습니다. 또 원전 방산이 있고요. 이 5가지 그 재료가 동시에 이게 롱, 숏 다 롱, 숏 잡아보시죠. 그래서 이 5가지 물질기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러면 대충 코스피 200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땡긴데 8개 죽였어요. 근데 삼성전자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플러스 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진폭이 8개 죽이는 것보다 적어요. 그럼 하락으로 나가요. 자동차가 도와줘요. 그럼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날 변동의 계산이 거의 수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를 갖고 있지 못해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 펼쳐질까요? 그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20, 30 급락하면 네. 7에서 10%라도 나온다고요. 그럴 때 잠깐 들어갔다는데 안 나와요. 그럼 바로 3%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 스킬이 있는 분들만 하시고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그 잔파동 달리다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되면 어떡해요? 네이버 30만 원대 사신 분이 바보를 해서 샀겠습니까? 아까 똑같이 이게 조종했다 갈 거로 생각하냐 샀고, 카카오도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은 게 10만 원에서 12만 원에 걸리신 분들, 그분들 바보 아니에요. 10만 원에서 10만 원, 12원이니까 여기서 딱 돌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10만 원 깨니까 그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급락해갖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가갖고 그 10만 원 복구하면 이게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든 크래시 당하면요, 이게 서든 크래시 모양입니다. 아까 눈이 얘기했잖아요. 10,000원이 3만 원, 10,000원이 5만 원. 하종가 한 번 내지 한 번만 하면 상승폭 반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서 거래한 것보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사갖고 3배, 5배 먹으면 뭐예요? 1억 걸어갖고 거기서 10%, 20% 하는데 전체 구조가 망가지는데 꼭 그런 현상이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들어간 거 왜 지금 들어가? 새롭게 앞으로 2차 전지 같이 될 수 있는 거, 앞으로 1년 후나 3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저는 그걸 찾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2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2의 포스코 DX 같은 거,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펀드 시간여행 6,000원짜리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6,000원짜리를요. 네. 또 제가 또 다음 시간여행에 KT 썸마린 4,000원짜리 아직도 들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보예요. 3년을 참고 기다린 거예요. 당근지. 그런 내공 있는 분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상이 뭐냐? 저는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자가 주고, 그런 것들 중에는 수소 있고 건설 있고 아까 얘기한 바이오 쪽에서 있고, 네. 이제 금리 중단 선언하는 순간에 바이오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국은 파이저만 해라, 이런 논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금리 인하 시대가 내년도는 들어올 겁니다. 그 시대는 파월 의장이 언제 중단 선언을 할까요? 글쎄요, 인하 시점을 잡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금리를, 지금 수준의 금리를 조금 더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두 번 하고 오면 당연히 중단하겠죠. 그럼 9월달 연준이야 10월달 연준 있죠. 그럼 10월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금리 중단 선언은 금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 중단 선언이 돼야, 그러면 바이오라든지 지금 부동산 PF로 건설 이런 것들은 언제 돼? 내년 작품이에요. 내년에 이제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 뭐만 합니까? 딱 특화돼서 찍어갖고 해요. 대표님, 지난주에 불치병 관련주 해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파트가 뭐 암, 당뇨, 뭐 탈모 이런 쪽이었는데, 탈모, 치매 이런 거죠. 한 주 동안 그 같은 종목들도 수익률이 많지는 못했고 오히려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갔다 해서 당뇨는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항암 쪽 한번 보실래? 치매 쪽하고 요거 한번 네. 보시죠. 패트론도 서든 크래시가 나왔어요. 그죠? 살짝 좀 무서웠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122개역에서 10,000원이면 이거 3배 가까이 되는 건 옆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갖고 있어요. 대드 정하고 가라. 이 종목은 27,500원이든 28,000원 깰 때 파셨어야 됩니다. 아이센스 35,000원 대드 잡으셨어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뒤풀이 파동 반드시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대표님? 아니, 저는 21선이거나 또 올림픽의 반 정도 오면 다시 들어갈래요. 이게 또 뒤풀이 파동인지 다시 또 고점 돌파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돌파할 때 에너지 보고 판단할래요. 네.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냐? 상승폭의 반인데 딱 의미 있는 게 21선입니다. 이런 정배열은. 121선까지 하면 이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1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17,000원, 20,000원. 그럼 뒤풀이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당뇨 다음에 이게 가장 제일 많이 간 겁니다.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한번 부러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3만 원 중요한 자리 왔습니다. 네. 얘가 내일 볼래요. 이게 돌아서는지. 그러면 이제 또 순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용 로봇 쪽을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훈 아나텍을 그래서 제가
25,000원과 3만원, 15,000원과 2만원 두 가지 선을 거놨습니다. 저 까만 선에서 돌았으면 아직도 살아있고 강하게 보는데 파란 선까지면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불치병에도. 아이센스도 비슷하고요. 3만원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22,000원, 25,000원 보면. 그러면 3만원에서 막아낼지 22,000원과 25,000원에서까지 뺐다 갈지 못 맞춰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2천만 원 사겠다면 첫 번째에서 1,000만 원 사고 두 번째에서 또 1,000만 원 사보겠어. 나눠서 사보면서 그러면 밑에까지 올 수도 있고 위에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란 색깔까지 갔으면 처음 들어간 게 매도선이에요. 처음 들어간 선이 이거 21선이 저항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가 전번에 CB 전환사채 갖고 약간 좀 붙은 것 같다라는 요게 이제 만월 판결 눌림목을 잘 보시고요.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려놓고 오늘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 또 에너지가 나오나. 그 다음에 JLK가 이렇게 급등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서든 크래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번 시간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큐렉소, 코렌텍, 고용. 큐렉소는 22,000원대 팔아라. 17,000원 사라. 근데 오늘 그 가격대를 잘 팔았어요. 생각보다 더 뺐어요. 1,000원. 그래도 요거는 요 파란 선에서 하면 또 2만원과 22,000원대 또 팔 기회를 준다라고 봅니다. 이후 8월 달에 두 가지 큰 데서 ETF 나오잖아요. 삼성 쪽하고 타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편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편입될 때 또 순서가 몇 뒤에 있나 그거 보고 거기서 때리는 게 어떻겠나. 뭐 고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불치병 관련된 테마는 계속 또 ETF가 아직까지 8월 달에 나오니까 네. 그 변동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갖고 가실 분들은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 ETF 연결고리랑 기업 공개하기 전에 어떤 연결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었잖아요, 대표님. 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간단히 해서 파두가 8월 7일 상장되거든요. 네. 그거 투자한 반도체 설계 관련기업. 예. 그 지분 투자한 종목들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네. KRK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섹터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24,000원에서 29,000원, 다시 24,000원 아래면 사자. 변동성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상장 안 됐지 않습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거는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SK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는 올랐습니다. 예, 올랐더라고요. 예. 그쪽은 올랐는데 네. 저는 이쪽도 해양 플랜트라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IPO 관련된 것들만 하자라는 게 그때 SK 에코 쪽이었거든요. 네. 지금 지나갔는데. 오션 플랜트. 네. 이게 19,000원에 사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2만. 그러면 얘는 22,000원 대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24,000, 5,000원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축가하면서 N자가 나와야 돼 자꾸.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되냐? 20열이 아니라 5일이나 11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나 한번 볼래요. 그래서 오션 플랜트는 계속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전번 시간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8월 7일인데 이제 여기에 AD 테크놀로지가 또 관련돼 있으니까 미 지분으로 투자한 종목은 이렇게 서든 데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6, 7천원대는 저는 사겠습니다. 또 뒤풀이 파동이 있어요. 네. 120선까지 오면 20일까지나 하락폭의 반은 있어요. 21선을 깨지 않았어야 큰 게 있어요. 다시 고쳐. 근데 이거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사채나 투자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때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어디 있냐 갖고 왔는데 AD 테크놀로지는 29,000원 못 찾겠네요. 29,000원, 24,000원 이렇게 네. 잡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ETF 연결고리나 상장 IPO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사볼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8월 달에 예. 이벤트가 있는 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오시고요. 그러면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요새 4만 원에서 급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만 원에서 또 4만 원 정도의 되돌림 파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를 고점 돌파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또 방산은 8월 중순에서 8월 말 그리고 오늘 신문 보면 9월 말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돈 빌려주고 수주하게끔 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때 그거 갖고 무기를 사면 그러면 기업한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 지원해주고 옛날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타이밍과 스킬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대표님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공포스러웠던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였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국 시장이 계속 조정받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지수는 박스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박스는 2450, 2700. 네. 그다음에 작은 박스는 2500에서 2650. 뭐 그 박스가 삼성전자 그거 갖고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꼬리 흔들기에 올라가지 않은 공포가 더 떨어진 게 오늘 특징이니까 올라가지 않을 것들이 정리, 매매 그런 것들이 더 빠졌는데 그게 이제 더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쪽은 스마트 투자자들이 오히려 체리 피킹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급락 때 오르지 않을 거 털어낸 거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스마트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뺏기는 정도 이거 견디셨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장을 안 보셔야 돼요. 대표님 근데 견디기가 쉽지 않죠. 아니 안 보셔야 돼요. 오전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어떻게 안 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 시간 동안 주식 좀 쳐다보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우량종 띄엄띄엄 보세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를 4, 5천 원짜리를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꾸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 내 건 자꾸 빠져. 근데 하루하루 걸리면 하루 이틀간에 저 2차 전지 잠깐 갔다 오면 저 수익률이 몇 프로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바지에 어떨 수 없이 그럴 때 던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는 정합판 끄라고 그럽니다. 정합판 끄고 그냥 다른 데 산책하든지 소일거리. 이 말뜻을 10년 이상 되신 분 제 확 오실 거예요. 주식은 띄엄띄엄 보셔야 되고 시세를 매일매일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올 때까지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걸 트레이딩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트레이딩 대부분들 잘 샀어요. 15,000원, 20만원 다 털려요.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그거를 35,000원, 4만원 끌고 오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에요. 내 목표가 여기까지 3년, 5년. 오늘 에코프로 이쪽 턴 분이 3년 만에 터셨습니다. 호흡이 다르시죠? 3년 만에 터졌다고요. 그래야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가 일반 투자자들이 그 유튜브도 보고 방송 뭐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면 막 큰 수익 오히려 그게 역효과납니다. 네. 사업가 기준으로 어떤 목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기업이 매일매일 변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기업 망해요. 네. 그냥 여러분들 마음하고 주가만 변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연봉을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호흡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KT 썸마린이 20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년 만에 돌파한 거예요. 네. 연봉으로 보시면.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빅데이터 센터나 해줬던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20년 만에 이걸 뚫어. 근데 일봉으로 봐요. 심지어는 분봉 초봉까지 봐요. 그러면 이거는 트레이딩 하다가 그냥 증권사 배불러 드리게 합니다. 매매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네. 우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주식을 트레이딩하게 배웠어요. 저는 이 최대의 악마 같은 무기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
들고 다니면서도 매매하게 만든. MTS요. 예.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제 선배님 중에 주식이 있으면 잠깐 팔게 되니까 출고해갖고 금고에 넣으신 분도 계세요. 불편하게 만들어.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해갖고 이걸 끌고 오신다고요. 사업가 같이 한번 시각을 한번 오늘 이런 것들은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주식해서 큰 부자가 되시지 트레이딩 해갖고 내가 부자 된 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제 방송의 키는 뭔가 파생 시장에서 큰 변곡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오징어 세력들 일반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업력의 그쪽 계통의 범위 40년 되니까 그래도 건져갖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블랙록 소식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듯이 지금 파생 쪽에서 큰 의도를 갖고 오늘 배팅을 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들의 세력은 고잉 컨선입니다. 이게 바꾼 거예요. 네. 3년 된 걸 팔고 삼성전자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를 조직화시키겠죠. 어떻게 조직화시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 쪽에서 31일 제도 변경을 노린 것 같아요. 제도 변경을. 이거는 9월 만기까지의 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생 쪽 매매 모르시고 위클 옵션 뭐 저게 뭐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 꼬리가 그리고 공부하실 분은 10만 원에다 넣어보세요. 어디다가요? 위클 옵션의 상방 하방에. 네. 그러면 공부가 확 옵니다. 잃어보면 확 와요. 근데 양방으로 넣어버리면 한쪽 잃어버린 거 한쪽에서 뭔가 이런 상품이구나라는 거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감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저희가 한 주 뒤에 또 뵙게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나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속도가 네. 너무너무 빠를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은 저는 없을 것 같은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3일, 5일 갔다가 또 그게 숏으로 걸러버리고 롱으로 걸러버리고 그러면서 저점만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 한두 개만 꼽는 그 20개 중에 한두 개 뽑아낼 자신 있으세요? 그 한두 개도 돌려요. 계속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올 거를 이미 주도한 거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력용 반도체를 지금 감각적으로 찍고 있어요. 전력용 반도체요. 예. 전력용 반도체 관련주가 뭔가 이미 시스템 반도체, SNS텍, 칩셋 미디어, 한미 반도체 찾지 마시고 네. 전력용 반도체에서 찾아보시면 여기서 뭔가 수급 들어오고 뭔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전력용 반도체. 예. 오늘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2차 전지로 너무 많은 매기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좀 묻힌 경향이 있고 내일장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이미 저 20만 원대, 9만 원대 벌써 이 주문을 그래서 제가 실적 좋게 나와도 네. 주가는 오히려 뺄 거다. 그리고 나서 거기 실망 털릴 때 그 다음에 호흡해서 아마 땡기나 보자. 이렇게 그동안 주장했는데 이제 그 현상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갈 때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가면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었던 20만 원 선도 뚫고 좀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니야, 그렇게 안 그런 건 됩니다. 기대 안 하세요? 이 파생 상품 때문에 그냥 22만 원, 18만 원 그냥 박스 봅니다.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네. 다른 거보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차, 현대보이스를 갖고 와야 돼요. 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 27년에 되거든요. 아직도 몇 년 남았습니까? 3, 4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현대보이스, 현대차보다 그 타이밍에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는 오를 거니까 관련된 종목을 사보는 건 어때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다에 관련된 종목이 뭡니까? ETF 상품들. ETF 상품 하느니 그 전략 종목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ETF 에너지가 10% 갈 때 거기에 3배, 5배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시는 게 낫지. 네. ETF는 그냥 종목 분산 전략이거든요.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종목 분산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